안녕하십니까. 요통과 예방법의 이제 3강 장요근과 요방형근, 둔근,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조금만 다뤄보게요. 자, 장요근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허리가 아프실 때는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방형근의 통증 유발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방형근이라는 것 자체는요. 요방형근, 허리에 있는 네모난 근육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허리에는 네모난 근육인데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한 가지 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에 이렇게 생겨 있는 길들을 레이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봤을 때, 자, 여기에는 요방형근은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척추하고 바로 장골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요장근, 그 다음에 늑골하고 척추하고 있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뭡니까? 요늑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위에서부터 늑골하고 장골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장늑근. 이거 세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뒤에가 달라붙어 있는데요. 해부를 해보면요. 요방형근은 앞에서 뒤에 허리에 있는 근육인데 허리에서 해부를 해서 볼 수 있는 근육이 아니고요. 어디냐면 앞에 있는 내장기를 싹 드러내놓고 해부가 끝나고 내장기 다 드러내놓고 보면은 장요근과 더불어서 요방형근이 거기서 나옵니다. 장요근은 앞으로 이렇게 돼 있고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파인에서 이렇게 해서 소전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장골근이 옆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장요근, 대요근과 소요근은 스파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딱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소전자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여기에는 장골근이 만나서 이게 장요근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요방형근이 여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제가 했잖아요. 실은 요방형근이 해부를 직접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근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레이어는요, 우리 몸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복직근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복직근하고 앞뒤로 평형을 또 맞추고 있어요. 척추 기립근하고 복직근하고 맞추고 있고, 요방형근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근육들하고 또 맞추고 있고. 우리 몸은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게 돼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리가 여러분들이 가다가 허리 삐었어요. 하니 삐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요방형근이 바로 그렇게 삐어 있는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겨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봤었을 때 요방형근에서도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나타나요. 피로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프기는 요방형근에가 트리거 포인트, 피로 물질이 쌓여 있는 장소가 있고 무리가 온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통증이 나타나는 데는 어디냐면요. 여기에 있는, 자, 여기가 뭐냐면, 자, 중둔근하고 소둔근이라는 부분입니다. 엉덩이에 있는 근육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엉덩이 관절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증이 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아프기는 허리 쪽이 아픈데 나타나는 통증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골반통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골반통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요방형근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근육들이 몸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따로따로 떨쳐놓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엉덩이에 있는 문제점과 허리에 있는 문제점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요.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어디가 아프다? 다리만 아픈 게 아니고 골반만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아프더라. 허리에 있는 것들이 아프면 어디냐? 다리 쪽으로 아플 수가 있다더라. 엉덩이 쪽으로 아플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요방형근이 뒤쪽에서 이렇게 받치면서 한쪽만 요방형근이 좁아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 엉덩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실게요. 자, 이런 분들 참 많죠. 여러분들 아마 지나다니면 뭐 이런 분들이 눈에 띄실 텐데 한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이렇게 찌르부러져 있잖아요. 이쪽이 이렇게 찌르부러져 있으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걸을 때마다 어떻게 걷냐면 이런 식으로 걷죠.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올라가면서 끌려 올라가면서 걷는 이 걸음걸이가 바로 요방연근 걸음걸이에요. 그래서 요방연근이 짧아져 있는 쪽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 그 늘리는 운동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2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안 좋았을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한다 했죠. 기생처럼 이렇게 흔들고 걷는다 했어요. 치마가 한쪽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엉덩이가 흔들리면서 걷는 사람들은 엉덩이 근육이 안 좋은 거고, 요방연근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허리가 틀어져서 걷는다. 예, 이런 것들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방연근하고 장요근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걸 알려주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장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장기가 안 좋아서 아픈 허리가 있어요. 자궁뿐만 아니고요. 신장, 콩팥이 안 좋았을 때도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콩팥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여기가 있어요. 요방연근하고 장요근 사이에 여기에, 자, 이게 장요근이고 얘가 요방연근입니다. 장골근하고 대요근과 소요근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 요방연근하고 이 사이에가 바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콩팥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기 하나, 우측 좌측에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 콩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숨을 우리가 들이쉬었을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방연근하고 장요근을 따라서 7cm에서 10cm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콩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부 쪽에 호흡을 담당한 장기라고 부릅니다. 하부의 호흡을 담당합니다. 상부 쪽은 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상부는 숨을 들이쉬면 어떻게 되냐면 폐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갈비뼈를 밀어내면서 외회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신장도 보여줬죠. 콩팥도 똑같이 따라서 내려오면서, 얘를 따라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를 들어서 요방연근이 안 좋아. 신장이, 여기에 있는 장요근이 안 좋아.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대요근, 장요근 중에 대요근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끼어있는, 여기가 붙어있는 신장이, 콩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찌부러져 있고 내 자세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세가 있어요. 엄마들이요, 시골 엄마들이요,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요? 쪼글려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쪼글려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다 짧아져 있어요. 굴곡근이고, 엉덩이 굴곡근인 이 장요근이 이렇게 짧아져 있습니다. 쪼글려 앉아서 일할 때는 엄마가 저녁에 시간이 돼서 밥을 하러 가야 돼.